아내는 지난 2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남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정체를 알고 분노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제 평생의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으로 30년 넘게 공직에서 일하고 정년퇴직한 후 아내와 함께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근검 전략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늘 저와 아들의 식단을 걱정하고 낡은 장바구니를 꿰매 쓰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일과는 40년 전 결혼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반찬거리를 사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아내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용돈을 아껴 쓴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아내는 작은 노란색 통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무슨 개라도 드는 건가 싶었지만 제 앞에서는 그 통장을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볼까 싶어 깊숙이 감추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최근 아내가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따로 빼놓는 저에게 불필요한 잔소리까지 하였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해 또는 분노, 궁금증은 시간이 갈수록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렇게 숨길 돈이 대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감출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들었던 친구의 외도 이야기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통장에 누군가가 붙여주는 돈이 모이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 아내가 노년의 외도를? 불길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아내의 낡은 가방을 뒤져 노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정기 적금으로 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통장 속 숫자에만 집중하고 그 숫자에 담긴 아내의 마음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모르는 눈치였지만 제가 통장 이야기를 꺼내자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작년 가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랑 둘이 병원에 갔었는데 아버지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니? 설마? 곧바로 통장의 정기 적금 내역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금 만기 시 요양원 선납금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메모. 아내는 스스로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정신이 온전할 때 스스로 요양원 비용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모아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던 아내의 눈물겨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든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털실을 깎아 만든 낡은 장바구니와 그 노란 통장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외도를 위한 돈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한 마지막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침묵과 희생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아내를 의심하며 분노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에서 깍두기를 담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아내는 놀랐지만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랐어. 아내는 제 등을 토닥이며 그저 담담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향한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의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아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를 위한 침묵을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공감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